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야5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5당 또 30번째 탄핵을 지금 소추했습니다. 발의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참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이거. 예, 30번째 탄핵,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입니다. 지금 4명이죠. 4명. 예, 4명이서 예, 지금 탄핵 소추안을 예, 발의하는 장면입니다. 와,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고 진짜 미치겠네. 아니, 탄핵하는 내용도 보면 예, 진짜 구질구질합니다. 보실래요? 탄핵하는 내용을 보면 4가지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묵인 또는 방조하는 행위. 이제 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월요일 날 발표가 될 텐데 아니 뭐 기각이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게다가 문건 전달,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아서 하급자에게 전달했다. 이것도 말입니다. 그 메모가 메모인지 문건인지 이걸 뭐 구분도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미임명,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았다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았다고,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예, 지금 탄핵 소추를 했다고요. 4가지예요. 4가지. 4가지를 보니까 여러분 진짜 웃기죠. 진짜 저는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예, 한나라에 지금 대통령도 탄핵한다다가 국무총리도 탄핵했거든요.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탄핵해요. 그러면 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회부총리로 이제 넘어가야 되나요?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월요일 날 10시에 발표가 되니까 기각을 하면 직무에 복귀하잖아요. 아마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 미치겠습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이렇게 탄핵하니까 제가 미친 30번째 탄핵이라고 했잖아요. 미친 30번째 탄핵. 제가 왜 미친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탄핵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탄핵을 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탄핵 소추안 발의 과정을 보면 이게 30건입니다. 30건. 예.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죠. 장관을 예, 탄핵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또 여러분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했다고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 외에도 말입니다. 이동관, 손준성, 뭐 이정섭, 이희동, 엄홍석, 진짜로 많습니다. 이게 탄핵만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그런데 대부분 다 기각됐어요. 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도 기각됐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예, 진짜 장난은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최재훈 다 기각됐습니다. 지금 심리 중인 것은요.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것,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예, 국무총리에 대한 것, 예,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 탄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장난 아니잖아요. 탄핵 중독에 걸렸다. 나라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요.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 소추안 중에 표결로 통과시켜서 헌재로 보낸 탄핵 소추안이 13건입니다. 13건 중에 말입니다.
8건, 그러니까 13건 중에 8건은요. 전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5건만 남은 상태고요. 뭐 기각만 대부분 다 된 거예요. 이게 정치를 위한 탄핵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진짜 헌법을 위반해서 진짜 법률을 심각히 위반해서 탄핵을 한 게 아니라 나라 경제를 망치려고, 나라 운영, 국정을 완전히 망치려고 탄핵을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몸조심하라고. 와, 진짜 입에서 제가 욕이 나올라 하다. 내가 차마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제가 욕은 안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짐작하실 거예요. 깡패도 아니고.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밤길 조심하라고, 뒤통수 조심하라고.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깡패 집단입니까? 야, 저는 이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탄핵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오로지 감정보복이고요. 오로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저는 내란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도 보십시오. 30건이에요. 30건. 이렇게까지 탄핵을 하는데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거 보여드릴까요? 30명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엄청나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1948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발의된 탄핵안은 21건입니다. 21건.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에 의해서 탄핵 발의된 건수는 30건이에요. 30건. 이게 내란이잖아요. 이게 내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뭐냐고요.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보면 지금 보세요. 역사가 이제 다 기록합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1948년부터 2022년 4월까지 21건의 탄핵 발의가 이루어졌는데 2022년 5월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30건의 탄핵 발의가 있었습니다. 미친 거죠 이거는요. 이게 미친 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대로 가면 진짜 나라 경제 완전히 어너진다, 무너진다, 엎어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사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꼬꾸라집니다. 지금 경제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너무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은 쪼그라들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을 못해요. 게다가 물가는 또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소비를 더 안 해요.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올해 성장률 지금 한국은행이 예측하기 1.5% 잡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 1.8% 잡고 있거든요. 올해 1.5%라는 역대급. 역대로 보면 7번째 정도 될 겁니다. 1956년에 우리가 0.6%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0.6% 1956년에. 그때가 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전쟁 후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오일쇼크 때. 오일쇼크 때가 두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위기 때 0.7%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1.4%가 있습니다. 2025년에 1.5% 7번째. 7번째로 경제가 나빠지는데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을 하잖아요. 부총리를 탄핵을 하면요. 경제는 누가 합니까? 경제는요.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관성 원칙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또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 30번째 미친 탄핵이 우리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겠구나 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국정 운영 기조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거고요.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는요 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성장 하면서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탄핵을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 이 말이 사실이 될 겁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저는 야당이 말입니다. 국가도 안 보이고요. 국민도 안 보여요. 오로지 권력을 쥐겠다는 탐욕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게 저는 웃겨요. 예, 제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세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하면 냉철한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판단 말입니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에 누가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정치사회도 마찬가지 국가사회도 마찬가지 모두가 말입니다. 저는 냉철한 그런 두뇌를 가지고 뜨거운 심장으로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진짜 끝장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보러 꼴통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없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저보러 좌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좌파의 지어자도 아닙니다. 저는 좌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좌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진보는 있어야지요. 진보는 있어야 이게 발전을 하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좌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민주당을 좌파라고 하나요? 진보당이라고 진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진보는 필요한데 좌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보러 뭐 꼴통 보수 내주는 좌파는 전혀 아니고요. 꼴통 보수다. 꼴통 보수. 전통을 지키자는 의미의 어떤 보수인가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50대 후반이 되니까 꼰대가 되잖아요. 꼰대. 꼰대가 됩니다. 저도 꼰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정관진 TV를 잘 보시면 제가 꼰대니 꼴통보수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잘 보시면 대한민국은 정관진 TV는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니까요. 저를 좌파로 매도하거나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진짜 저는 중립이라고 생각하거든. 중립. 저는 평평한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앞으로 제가 언론인의 사명을 지금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평한 운동장을 지키려고 해요. 정론직필.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미친 30번째 탄핵이라고 하니까 아마 여기 올라올 겁니다. 또 여기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론직필. 제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0번째 탄핵은 미친 결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